우리가 왜 지기현 판사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피고 이재명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재명과 민주당 충격 상황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충격적인 결과에 조용한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기현 판사를 저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공식 판례가 되면 이재명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세력들은 지기현 판사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윤석열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도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란 기소되지 않을 권리라는 뜻인데 기소하려면 먼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기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으면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공수처나 검찰, 경찰이 자신에 대해 수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내란죄의 경우 수사 권한이 경찰에 명시돼 있는데 처음 검찰과 공수처가 먼저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며 달려들면서 논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기현의 내란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나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자체는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기현 재판부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의 연관 범죄로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만약 판례가 되면 향후 수사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기현 판사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지기현 판사가 이재명을 잡으려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쐐기를 박은 것은 분명하며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가장 경악스러운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판례가 된다면 그 충격적인 상황은 경악을 넘어 이재명에 대한 파국적 결과로 직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우파 지지자들은 지기현 판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속으로 지기현 판사를 저주하고 있을 이재명과 민주당 그래봤자 이미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충격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피고 이재명 재판이다. 법의 저울이 흔들리고 정의의 칼날이 녹슬 때 국가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요즘 대한민국의 법정 풍경이 그렇다. 대통령은 재판을 멈추고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은 분노 대신 체념을 배운다. 법꾸라지, 선택적 정의, 방탄 입법 등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법치주의는 이름뿐인 간판이 되고 헌법의 존엄도 권력의 손끝에 휘둘린다.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한 인간이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는 헌법이 부여한 절차 앞에 피고인의 자격으로 섰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워도 그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법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다. 법의 권위는 그 무릎 꿇음에서 되살아났다. 3심제든 4심제든 최종 종착지까지 가봐야 할 일이다. 법치주의란 권력이 법 앞에 굴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권력이 법 위에 설 때 나라는 이미 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현직 대통령은 법정이 아닌 청와대에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개의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던 중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중 하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사법 절차를 검찰이 조작한 사건, 정치 보복으로 치부하며 대법관 증언과 사심제, 검찰 해체, 배임죄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일련의 방탄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치 자신이 법 위의 존재라는 망상에서 비롯된 권력의 자가 면책이며 헌정 질서의 기반을 허무는 위험한 시도이다. 제도 개혁에 외피를 쓴 사법 해체이며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이다. 헌법 제84조는 명료하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범죄에 대해 소추되지 아니할 뿐 재임 이전의 범죄는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동의하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정지된 듯 멈춰 있다. 법의 경전보다 정치의 계산이 우선한 결과이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제도적 폭력이라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다. 법의 평등이 무너진 곳에서 자유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강자에게 관대한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지난 2월 19일 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측근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백억 원의 비자금 위협이 얽힌 사건의 당사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갑옷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평등한 정의인가? 아니면 권력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 정의인가? 사법부는 공화국의 마지막 보루이다. 법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든다. 그것은 보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같은 눈높이로 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는
권력의 표종을 살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급처럼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정의는 결코 휴식하지 않는다. 재판을 멈추는 순간 공화국의 시계가 멈춘다. 에드먼드 버크는 경고했다.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이미 법치가 아니라 권치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키케럴은 말했다. 법이 침묵하는 곳, 그곳에는 폭력이 지배한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침묵의 입구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운명을 지녔든 그보다 앞서는 것은 법의 존엄이다. 이것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법 위에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가 서야 할 곳은 권력의 단상이 아니라 법정의 피고석이다. 법정의 피고석이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칙이자 헌법이 명령하는 정의의 장소이다. 법의 권위는 권력이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정의감이 부여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사법부가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을 잃은 공화국은 단지 이름만 남은 껍데기다. 이제 피고 이재명의 진짜 재판이 시작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정의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순간 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법의 형평성이다. 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권력이 법에 눈을 가릴 때 나라가 무너질 뿐이다. 자유는 법 속에서만 숨을 쉬며 정의는 그 법의 절제 위에 서 있다. 그것이 도크빌이 말한 자유의 기술이며 우리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국가의 품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정에 섰다. 이제 이재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당장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지기현이가 판결문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가 폭로한 핵심이 지기현의 판결문은 지기현이가 한 게 아니라 저희대, 즉 법원이 만든 미리 완성해 놓은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2심까지 가봐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